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화요일 밤마다 TV 앞에서 리모컨을 꽉 쥐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듣고 계실 것 같네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주제는 바로 무려 3주 연속 시청률 1위, 그리고 최고 시청률 12.1%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면서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 3입니다. 12.1%라는 숫자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경이로운 수치죠. 볼거리가 넘쳐나는 파편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온 가족을 TV 앞으로 불러 모았다는 뜻이니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둔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예능 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이 화려한 조명과 압도적인 시청률 이면에는 지금 시청자들의 엄청난 분노, 조작 의혹,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탈락자 루머가 막 펄펄 끓어오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채널 뽕뉴스에서 방청객들의 생생한 증언과 시청자 반응을 치밀하게 분석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이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논란이 단순히 누가 노래를 더 잘했냐 하는 참가자 개인의 기량 문제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노래 실력 문제가 아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짚어볼 분석 영상에 따르면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포장지 안에 숨겨진 의도된 연출의 흔적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저 가십거리를 소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방송국이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른바 어그로를 끌면서 서사를 조립해내는지 그 은밀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보해보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영상 분석에서 가장 먼저 지적한 시청자들이 진짜 뒷목을 잡았던 사건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준결승 무대에서 벌어진 연예인 판정단 0점 사태입니다. 홍자 씨의 무대였죠? 잠깐만요. 0점이요? 아니 경연 프로그램에서 아예 점수를 안 줬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현역 가수가 0점을 받을 수 있죠? 백지를 낸 것도 아니고 무대를 맞췄는데요? 그래서 논란이 된 겁니다. 경쟁자인 차지열 씨가 220점을 가져간 반면 홍자 씨는 연예인 판정단으로부터 0점을 받았습니다. 와... 무려 180점이라는 극단적인 점수 차이가 벌어진 거죠. 아니 그날 홍자 씨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노래를 아예 못 불렀던 건가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기본 점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분석 영상이 꼬집는 모순입니다. 현장에 있던 일반 국민 판정단은 홍자 씨에게 40점이라는 점수를 줬거든요. 아, 일반 관객들은 점수를 줬군요. 대중의 귀에는 분명 40점 어치의 감동과 실력이 전달됐다는 뜻입니다. 국민 판정단 점수가 40점이라면 130점을 받은 차지연 씨와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네네. 연예인 판정단 점수도 최소한 50점 정도는 나오는 것이 통계적으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근데 이른바 전문가라는 연예인 판정단 전원이 약속이나 한 듯 0점을 주었다. 이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네요. 그럼 이 채널에서는 이 기현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분석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평가 결과가 아니라 제작진의 고도로 계산된 장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장치요? 어떤 의도였어요? 준결승 2라운드에서 홍자 씨의 극적인 부활을 연출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청자들에게 홍자 같은 실력자가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탈락한다고 하면서 극도의 위기감을 심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바닥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음 라운드에서 화려하게 기사회생하는 드라마틱한 영웅서사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네, 의도적으로 극단적인 점수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TV 보시다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 때문에 막 화가 나서 리모컨 던질 뻔한 적 있으시죠?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분노하고 인터넷에 글을 쓰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방송국의 설계에 완벽하게 말려든 걸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분노 시청 혹은 헤이트 워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헤이트 워칭이요? 네,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수습되는지 궁금해서 다음 주에 또 TV를 켜게 되는 심리죠. 욕하면서 본다는 말이 딱 맞네요. 영상에 지적하는 바도 같습니다. 방송국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의 그 끓어오르는 분노마저도 시청률을 폭발시키는 가장 훌륭한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네요. 근데 그 땔감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핵심 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심사위원들, 마스터들의 태도 문제예요.
네, 오늘 다루는 자료에서 대중의 비판이 가장 날카롭게 쏟아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권위와 전문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죠. 저도 그 부분 영상을 봤는데 방청객들의 증언이 꽤나 구체적이더라고요. 경연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다른 심사자들과 잡담을 하거나 막 장난을 치는 태도도 문제지만 네, 맞아요. 무엇보다 독설과 심사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주경 마스터가 금잔디 씨에게 퍼부었던 혹평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시청자 반응을 보면 일반 사석에서나 할 법한 인격모독성 발언이다. 후배와 시청자들 앞에서 어떻게 저런 언어 표현을 쓸 수 있느냐며 경악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더 황당한 건 그렇게 모진 혹평을 쏟아내고서 정작 점수는 인심 쓰듯 후하게 줬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이쯤 되면 평가의 기준이 대체 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현미 마스터의 심사평도 빼놓을 수 없죠. 정황상 솔지씨로 추정되는 가수에게 남긴 심사평 말입니다. 아, 너무 완벽한 것이 독이 되었다며 점수를 주지 않았던 사례 말씀이시군요. 네, 아니 지금 오디션 경연대회잖아요. 완벽하게 부른 게 어떻게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나요? 너무 잘해서 점수를 깎겠다는 건데 대중들 사이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즉흥적으로 말하다가 논리가 꼬인 것 같다는 혹평이 쏟아지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대체 왜 이런 무리한 심사평이 나오는 걸까요?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또 하나의 흥미로운 가소를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분석에 따르면 심사위원들의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심사평이나 독설조차도 프로그램 전체의 텐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된 논란이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의도된 논란이요? 아니 심사위원 본인들도 시청자들한테 욕을 먹을 텐데 굳이 왜 그런 무리수를 두는 거죠? 서주경 마스터와 금잔디 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죠. 자료가 분석한 당시 정황을 보면 금잔디 씨는 사실 이미 탑7 안에 들어있어서 결승 진출이 굉장히 유력하고 안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굳이 탈락 위기도 아닌 참가자였군요. 네, 근데 굳이 그렇게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갈등 상황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리얼리티 쇼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너무 평탄하게 흘러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너무 평탄하게 1등부터 7등까지 올라가면 방송이 지루해집니다. 시청률을 쥐어짜 내기 위해서는 안정권에 있는 참가자에게도 시련과 눈물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대본이 필요하다는 의혹인 거죠. 결국 거친 혹평과 눈물, 충돌까지도 하나의 거대한 쇼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심사 시스템의 맹점이 이런 전문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현장에 있는 관객평가단, 즉 국민판정단도 100%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죠. 네, 바로 견제 심리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관객평가단은 보통 자신이 열렬히 응원하는 특정 가수의 팬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 가수를 살려야 하는 특명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내 가수와 순위 경쟁을 할 만한 강력한 라이벌이 나오면 그 가수가 아무리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불러도 의도적으로 점수 버튼을 누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무서운 포인트네요. 실력에 대한 순수한 감상과 평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전문가들은 서사를 위해 점수를 조절하고 관객은 내 가수를 위해 라이벌을 배척한다면 대체 이 기울어진 판에서 진짜 실력자는 어떻게 가려내야 하는 걸까요? 를 TV 앞으로, 그것도 12%가 넘는 시청률로 끌어당기는 순수한 원동력 말이죠. 맞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해서 10대 소녀들의 돌풍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비니에서 이수연, 김태연 양의 활약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죠. 이 어두운 논란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프로그램의 인기를 하드 캐리하고 있어요. 이들의 무대를 보면 기성 가수들이 왜 긴장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죠. 시청자 반응을 수집한 자료에서도 20대들의 무대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감탄했던 게 김태연 양이 부른 태진아 씨의 동반자 무대였어요. 원래 그 곡이 가진 묵직하고 애전한 성인의 감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트로트의 맛이 있죠. 그걸 10대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완전히 재해석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가나 프로포즈 곡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트로트가 이렇게 젊고 신선해질 수 있구나 보여준 거죠. 빈예서 양의 비 내리는 영동교 무대도 좋은 분석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동안 경영 과정에서 과도한 기교를 부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평이 좀 있었죠. 이 무대에서는 오히려 기교를 쫙 빼고 아주 담백하게 노래를 소화해냈죠. 심사위원들도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실력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인기가 얼마나 압도적이냐면 대국민 투표 순위를 보면 이수연 2위, 비니에서 3위, 김태연 5위입니다.
탑5 안에 10대 가수가 3명이나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시청자들은 이미 이 소녀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긴 겁니다. 수치로 증명되고 있죠. 현역 가왕은 10대 가수 중에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제작진도 이 10대 소녀들이 최종 우승 트로피를 쥐는 그림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을까요? 네. 아니 왜 원하지 않겠어요? 시청률의 1등 공신들인데요. 영상에 제기하는 뼈아픈 분석이 바로 그겁니다. 인기를 견인하는 용도로는 10대 첨가자들이 훌륭하지만 최종 우승 타이틀인 현역 가왕은 결국 성인 현역 가수에게 쥐어주려 한다는 의혹이 짙게 깔려 있다는 거죠. 와, 진짜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시스템적 장치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아, 그 문제의 기울어진 운동장 시스템. 여러분 혹시 10대 가수들이 대국민 투표 상위권이니까 생방송 때 문자 투표 폭탄 들어가면 무조건 1등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대다수가 그렇게 기대하시죠. 근데 자료를 뜯어보니 거기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투표의 수학적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죠. 대체 왜 10대 가수들이 1등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팩트는 시기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 발표를 제외한 결승 녹화가 이미 지난 2월 10일에 모두 끝났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결승 녹화가 이미 끝났다고요? 시청자 문자 투표도 안 받았는데요? 네. 즉, 전문가인 마스터들의 점수 기준으로는 이미 탑10의 순위와 줄 세우기가 녹화 당일에 완벽하게 끝났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최종 점수의 배율입니다. 배율이 어떻게 되길래요? 전체 점수에서 이 마스터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설계되어 있다는 의혹입니다. 아하, 비유하자면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특정 선수들에게 이미 10km 먼저 출발할 수 있게 어드밴티지를 줘버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미 마스터 점수에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생방송에 돌입한다면 나중에 10대 가수들이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를 아무리 싹쓸이해서 100%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표를 몰아받아도 안 되는 거군요. 수학적으로 그 점수 차이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청자 투표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도록 마스터 점수로 견고한 방어막을 쳐놨다는 거군요. 영상의 분석대로라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해지죠. 10대 가수들을 탑10 안에 진출시켜 화제성과 시청률은 챙기되 1위는 넘볼 수 없도록 구조적인 한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연출 방식에 대한 지적도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프로그램 내내 비니 서양이 무대 위에서 자주 울먹거리거나 과도하게 긴장하는 표정을 유독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는 분석이 있었죠. 네, 그 역시 고도의 심리전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우리 애서가 저렇게 긴장하다가 탈락하면 어떡하지? 하는 위기감을 증폭시켜서 동정표나 응원 투표를 유도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팬덤이 더 열심히 결집하고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연출 장치라는 해석입니다. 정말 단순히 노래 감상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그 무대 뒤편에서 이렇게 치밀한 득실 계산과 롤러코스터 같은 서사조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니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미디어의 이면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결승전의 향방, 그리고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탈락자 루머와 스포일러 팩트체크입니다. 이 분석 영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스포일러의 내용들이 꽤나 구체적이고 충격적이더군요. 네, 루머들을 싹 모아봤는데요.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확산되고 있는 썰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세요. 우선 가장 지배적인 루머는 금잔디 김주희 소유미 씨의 탈락, 즉 방출설입니다. 기존의 강자들이 대거 방출된다는 시나리오군요. 거기에 더해서 진짜 폭탄 같은 증언도 돌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10대 가수 3인방 중 한 명, 혹은 아까 언급했던 그 0점 사태의 주인공 홍자 씨가 또다시 방출 후보로 떨어졌다가 극적으로 추가 합격을 하며 결승에 올라간다는 루머입니다. 예고편 영상의 편집 방식도 이런 루머에 불을 지피고 있죠. 맞아요. 예고편을 보면 강혜연, 솔지, 차지연, 홍자 씨 같은 쟁쟁한 현역 등이 하나같이 펑펑 오열하거나 고개를 풍숙이고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 장면들이 1초 단위로 스치듯 지나갑니다. 의도적인 편집이죠. 대놓고 시청자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아니 거의 터지게 만들려는 심산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이 스포일러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아,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이런 무수한 스포일러와 극단적인 감정 묘사들이 결국 최종 관문인 생방송 문자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이 빠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은 거 아니냐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결승 녹화는 끝났고 마스터 점수로 순위는 다 정해져 있다는 강한 불신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내가 보내는 이 한 표가, 이 몇백 원짜리 문자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이는 곧 프로그램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시청자들이 특정 참가자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취향을 떠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공정성이죠. 투명하고 공정한 룰 위에서 경쟁하고 믿음이죠. 그 믿음이 흔들릴 때 12%라는 시청률은 단단한 팬덤이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 되고 마는 것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청자는 감정을 자극당해 모여들지만 불공정함을 확신하는 순간 가장 차갑게 돌아서는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소스 자료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이것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현역가왕 3위 매주 기록하고 있는 12.1%라는 눈부신 시청률 숫자는 분명히 우리 대중이 트로트라는 장르 그리고 이 땀 흘리는 가수들을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을 통해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자극적인 갈등과 눈물, 심지어 공정성 논란마저도 하나의 짜릿한 엔터테인먼트로 철저히 기획되고 소비되어 버리는 우리 미디어 생태계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악마의 편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계산된 결과물인지 알게 되니까 조금 씁쓸하기도 하네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렌즈로 사용할 때 진짜 가치가 있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쉬는 치밀한 연출을 조금은 꿰뚫어 보시게 되었으리다 생각합니다. 네, 방송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겠죠? 앞으로 TV를 보실 때 화면을 그대로 흡수하기보다는 저 혹평 뒤에는 어떤 서사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 투표 방식은 정말 시청자의 의견을 100%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한 걸음 물러서서 즐기실 수 있다면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훌륭한 시각을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훌륭한 통찰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한 내용들을 쭉 되짚어보며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롭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어떤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그들이 원하는 결말을 향해 고도로 기획되어 있고 심지어 전문가들의 심사 점수마저 더 극적인 드라마를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참가자들의 실력과 땀이 부딪히는 공정한 경쟁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아니면 시청자의 감정을 완벽하게 쥐락펴락하며 즐거움을 선사하는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로 받아들이고 즐겨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미스테리한 점은 이겁니다. 뭔가요? 그 속내를 어느 정도 알면서도 이거 다 대본 아니야 라고 의심하면서도 왜 우리는 최종 결과 발표가 나오는 그 찰나의 순간마다 여전히 리모컨을 쥐고 가슴을 졸이게 되는 걸까요? 인간의 심리란 참 묘하죠. 우리의 뇌는 공정함을 원하면서도 사실은 극적인 자극과 갈등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해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